삼합의 구도를 이쪽에 있는 건 다 역마죠. 시작하는 역마의 기운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기운의 왕지의 기운이 있고 끝에 있는 거는 진술중해가지고 화계가 있어요. 화계라는 거는 어떤 기운을 마무리한다 또는 가둬둔다, 고지다, 창고다 뭐 이렇게도 하고 묘지다라고도 합니다. 기운을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합은 앞에 글씨는 역마, 움직이는 글씨고 자는 고집세게 자기 기운만 주장하는 글씨고 뒷글씨는 화계로서 어떤 기운을 마무리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삼합입니다. 삼합. 서로 다른 글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글씨지만 뜻이 모아지면 오로 항상 얘의 뜻은 얘가 품은 뜻은 오로 가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이 글씨는 오가 오면 바로 화로 가거든요. 이런 글씨도 유가 월지를 차지하면 사는 금으로 해석합니다. 사유금국으로 갑니다. 마찬가지 자가 월지를 있으면 옆에 있는 시는 금보다는 금생수 합으로 수로 해석합니다. 해도 마찬가지. 묘가 월지에 있으면 해면은 목국으로서 목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합으로 뭉쳐지면 이제 만약에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부모 때 이런 삼합으로 이루면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삼합은 이렇게 이못을 해묘미, 사유축, 신자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이라는 글씨를 써요. 목국, 화국, 금국, 수국 이렇게 큰 단체를 이루는 글씨로 됩니다. 하나 있는 글씨보다 엄청나게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신앙 제왕이 된다든지 이러면 시골의 부자기보다는 아주 큰 중앙의 부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삼합은 이제 이렇게 되고 방합은 같은 방향의 합이다. 같은 방향의 합이다. 같은 방향. 그래서 우리 동방목국이다 그래요. 동방목국이다. 동쪽. 임묘진을 우리 동으로 봅니다. 새 청개월을. 그래서 임묘진을 여기서도 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방합이에요. 방합, 방향합. 방향이 같다. 그래서 같은 계절의 합으로서 동료, 같은 형제 동료의 합이다. 그래서 이건 다 목의 글자죠. 목의 글자이면서도 이것 또한 역마의 기운이고 이거는 왕지고 이거는 또 하나의 고지죠. 고지가 됩니다. 여전히 좌우묘인은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임묘지는 동방목국으로서 목의 힘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오미, 화국, 남방화국입니다. 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남쪽은 화의 기운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신유술, 술로서 가을, 서방, 금국이다. 서쪽 방향이고 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해, 자, 수, 북방, 수국이 됩니다. 수국. 이렇게 계절의 합이죠. 계절. 이렇게 갑니다. 3개씩 계절이 3개월씩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있듯이 이건 봄을 상징하고요. 임묘진. 그래서 이 계절에 목 계절에 이렇게 월지에 있으면 이게 목의 기운으로 갑니다. 진 또한 진월생 이러면 옆에 다른 글씨에 물론 변하지만 일단 청명절 3월생 봄으로서 일단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사오미 여름입니다. 그래서 미토가 월에 미월생 이러면 일단 여름에 옆에 뭐 오나 이렇게 쓰면 8월 다 해석합니다. 그냥 있을 때는 토지만 월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거의 여름으로 해석합니다.
술토도 마찬가지. 수월에 그러면 오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금으로 해석합니다. 술토, 토나 금으로 해석하고 해자축 이러면 북방, 수는 동토로서 거의 수로 해석합니다. 축은 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의 합이다. 그래서 방합 3개씩 인묘진 목국, 사오미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건 방향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아까 삼합은 균형을 이뤘죠. 균형을 이뤘는데 각기 잘하는 기운끼리 균형을 이뤘는데 이거는 같은 쪽에서 힘을 합했어요. 힘은. 그래서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나중에 해석할 때는 방합은 좀 부실하게 격을 좀 낮춘다. 그래서 이 방합으로서 그 어떤 뭉쳐지면 지방의 부자다 또는 지방의 교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격을 좀 낮춰가지고 선생님 학교 교수라도 지방 쪽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중학생,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좀 격을 낮추시면 됩니다. 삼합은 대학교 교수 이렇게 되고 또 뭐 중앙의 부자 이렇게 되고 관도 중앙 쪽에 뭐 독반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방합은 조금 부실하지만 한 방향 쪽에 뭉쳐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운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강하다. 기운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강약을. 그래서 이렇게 방합도 배웠습니다. 아까 청간합, 청간충, 지지합, 지지충 배웠고요. 지지삼합과 지지방합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사주 해석할 때 악세사리 같은 어떤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의 꽃이라고 하는 육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해석할 때 가족관계를 이야기하죠. 부모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부부가 어떻다 할 때 그 이제 육친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행이 있어요. 오행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하는 관계가 있고 내가 극하는 관계가 있고 나를 극하는 관계가 있고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런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육친으로 가족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어떤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잖아요. 오행이죠. 오행에다가 나까지, 나와 같은 하나의 기운을 포함해서 6가지 친분관계, 그래서 육친이라고 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형제, 동료가 있죠. 그래서 한 개 더 만들어서 육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같은, 나를 포함해서 나와 같은 걸 비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하는 관계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 내가 생해주는 오행. 그래서 자식과 같은 거죠. 만약에 기준을 목이라고 친다면 내가 목일간이다. 그러면 여기는 화가 되겠죠. 화가 목생화의 관계를 식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극을 하는 관계, 내가 극하는 관계를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극하는 관계, 내가 통제하는 관계. 그래서 나중에 재성이 있으면 내가 통제한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는,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 내가 극하는 오행. 목화. 그래서 일간이 목이라면 목극토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 나를 극하는 오행. 일간이 목이라면 금이 되겠죠. 금금목의 관계가 된다. 금금목의 관계다. 금금목의 관계다.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라면 같은 목이 됩니다. 비겁은 내 일간이 사주에 일간이 목이라면 만약에 여기에 목이 있다. 그러면 비견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다. 내가 목이면 지 목이다.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다. 내가 목이라면 화가 되겠죠. 목생화의 관계다. 내가 목이라면 목생화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화가 있으면 식상이 있구나. 여기에 화가 있으면 식상이 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성, 내가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됩니다. 그게 여기서 재성부터는 극을 합니다. 목극토의 관계가 재성입니다. 목토. 관성은 나를 극하는 어떤 법과 통제하는 직장이나 나를 다스리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법도 되기도 한다. 내가 꺾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금금목의 관계입니다. 내가 목일 때 관성은 금금목의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 관성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금목의 관계. 아까 우리 청간충 할 때 했던 거기도 합니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관계. 그래서 내가 일간이 목이라면 수생목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목이라면 생을 받는 수생목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은 5가지고요.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겠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관계, 친분 관계를 육친이라고 합니다. 육친 관계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행으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또다시 이걸 다시 음양으로 구분해 놓은 거를 십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비겁을 목이라고도 하지만 천간에서 간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목이라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비겁은 천간에서 일간이 나라는 일간이 갑이었을 때 또는 을이었을 때 천간은 갑과 을이 목이죠. 일간이 목인데 갑과 을이다. 갑이다. 예를 들어 갑이다. 그럼 비겁은 나와 같은 거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있고 지지에 어떤 게 있냐면 인과 묘가 있습니다. 지지에 갑과 을과 천간에 갑을과 지지에 인묘가 있을 때 비겁이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비견이 있구나. 비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나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됩니다. 나의 의지처가 됩니다. 또 부모의 기운이기 때문에 나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인성 또한 나의 의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과 비겁을 나의 의지처 또는 나의 근원, 나에게 힘이 되는 힘을 상승시켜주는 그 기운이다. 그래서 나중에 뿌리가 어떻다, 내 힘이 강하다, 약하다 할 때 이걸 찾는 겁니다. 인성과 비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일 때 비겁은 갑과 을, 천간에서 지지에서는 인과묘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에요. 내 일간이 갑일 때 생해주는 오행은 천간에 목생화를 하니 천간에 병과 화, 병과 정, 지지에 사와 오가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죠. 내가 생을 하니 기운이 설기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기운을 뺀다. 기운이 빠진다. 그래서 나중에 설기처가 어디냐 할 때 이제 이런 기운을 빼는 기운을 식재, 관을 설기처로 봅니다. 그리고 재성,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 천간의 병과 정과 지지의 사와 오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내가 갑이 극하는 오행. 그래서 목, 극, 토의 관계입니다. 목, 극, 토. 그래서 토가 천간의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지지의 토는 진, 술, 축, 미가 있습니다. 지지의 토는 진술, 충, 미가 있다. 목극토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일간이 목이라면 이렇게 있으면 재성이 있다. 월지에 또는 연지에 재성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금목의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목이니까 나를 극하니 목은 나의 일간이고 금은 나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금은 병과 신과 지지에는 신과 유가 관성입니다. 목일 때. 그리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 수생목의 관계로서 수생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의 천간은 임과 개가 있고 지지에는 해와 자가 있다. 그래서 비겁은 천간에 간목일 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육친이 정해집니다. 육친은 일간에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 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7글자를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비겁, 나와 같은 오행이 있으면 형제 자매가 있구나. 식상이 있으면 자식이라는 기운이 있구나. 재성이 있다는 것은 나의 부인과 나의 돈이 있겠구나. 관성은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이 있구나. 인성은 나의 부모, 나의 스승, 나의 어떤 자격증 문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친관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육친관계.